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은퇴 전에 저희들이 어떤 재무, 건강, 커뮤니티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퇴해도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에 은퇴자는 은퇴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유럽에 한번 놀러를 가더라도 거기 가려면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의 카페를 본다든지 여행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그 여행 관련 잡지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많은 정보를 얻고서 가죠. 왜 그럴까요? 미리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자도 우리가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자의 슬기로운 포트폴리오라고 해놨는데, 포트폴리오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융회사에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담아두는, 적정하게 담아두는 그 자체를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죠. 우리 은퇴자의 포트폴리오는 역시 많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죠? 돈도 많은 분도 계시지만 시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도 여태까지는 직장 혹은 학교 관련 그런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았으면 이제 은퇴자들은 서서히 취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우리가 돈 버는 재미로 아니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재미로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퇴직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면서 사람 사는 그런 재미도 같이 느껴서 사셔야지만 이렇게 슬기롭고 매일매일이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퇴직자를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는 대부분의 우리가 공적인 단체에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봉사하는 활동 같으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도서관 사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보조, 페이퍼워크 하는 그런 행정보조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단순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많이 하시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슨 요가도 하시고, 그죠? 댄스도 하시고, 또 노래 부르기도 하시고, 또 붓글씨 쓰기도 하시고, 또 많이 하는 또 영어든지 중국어, 일본어 등등 의학 그런 교육의 찬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또 일부 또 종목은 시니어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 내지는 굉장히 싸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그 세금 많이 내셨잖아요. 그 세금 많이 낸 거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제가 보람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일도 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돈을 주는 그런 보람일자리 사업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맥시멈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57시간 이내, 그리고 금액도, 돈 주는 금액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50몇만 원에 그치지만, 이게 지역복지사업이나 특히 지역에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청소년들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보람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가서 보람일자리 노킹을 하시면 거기도 사실은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벌써 먼저 노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복지회관 등등에 좀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센터에 가서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배우고, 오후에는 봉사도 하고 조그만 일이지만 하게 되면 보람도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는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그런 은퇴자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영역이 보조 활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력적으로나 우리가 또 사회에서 나이 많은 은퇴자들을 젊은 친구들이 고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아주 유교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을 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조적인 일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보조라 하면 영유아 유치원들 학생들 아니면 저학년 학생들 무슨 미술교실에 가게 되면 미술교실에서 그 물감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그죠? 종이 같은 것도 좀 갖다 주고, 아주 교육하는 분들의 그 보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보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 행정보조라고 해서 그 주민센터나 그런 복지회관 등등에서 무슨 페이퍼워크를 할 때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프린트기에 그 페이퍼가 없으면 새롭게 교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는데 안내하는 작업, 아주 간단한 그런 입구에 서서 티켓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그 티켓 검사도 하고 안내하는 그런 보조 활동. 그리고 야외 활동에서도 뭐 흔히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공원이나 그런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뭐 클린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은퇴자들이 첫째는 체면을 버려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체면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30년 동안 해왔던 전문직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모르는 쪽에서 지금 보조하는 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급증을 떼고 나이도 떼고 체면을 버리면 여러분 비교적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전문직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영유아나 무슨 장애인 아니면 뭐 고령인 아니면 다문화 가정, 그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 행정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내가 아직은 몸이 튼튼하게, 은퇴했지만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운동 삼아 한다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이정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재취업하면 제일 좋습니다. 재취업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또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환갑이라는 그런 또 인생을 살면서 큰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환갑이 넘은 분들이 사실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재취업은 생계형으로 내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재취업을 하셔야 되죠. 힘들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전문직에서 좀 지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그보다 조금 아래 단계의 업무를 한다든지, 재취업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년되면 사실 재취업 쉽지 않죠. 저도 퇴직을 하고, 정년은 아니지만 저들은 이제 임기제로 퇴직을 하고 해서 재취업을 사실은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재취업 시키줘도 못하겠다.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식적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옛날 방식, 옛날에 배우던 그 방식대로는 우리 스스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년 혹은 퇴직이 다가왔는데, 마구 놀기 좋은 방법일까요? 마구 놀기? 뭐, 노는 것도 1년, 2년, 3년? 저는 제 주인 중에 여러분들 그 이민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또 그 IMF란 쪽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데미지가 컸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민도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은 가게 되면 1년, 2년, 3년은 소위 말해서 마구 놀기를 합니다. 그 복지가 좋은 나라에 가면 그 소위 말해서 실업급여라고 하나요?
그런 복지금만 받더라도 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놀면 다 손들고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역시 일하면서 노는 게 재미가 있고,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해서 토요일 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3년 놀아보니까 거꾸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이정표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게 재무, 시간, 재미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 퇴직 후에 재밌는 슬기로운 포트폴리오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포션이 줄이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how to,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거는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재산의 80%, 9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단기간에 그렇게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앞으로 퇴직 후에 남은 기간을 잘 생각을 하셔서 부동산을 지금부터 1년에서 한 3년 정도 중장기로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부동산 보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심에 살던 분이 도심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교통 좋고 교육 인프라 좋고 뭐 쇼핑이라든지 그다음 의료 뭐 등등으로 비싼 거잖아요. 사실은 교통 좋다는 게 우리가 출퇴근할 때 교통 좋은 게 좋지, 그러지 않고 조금만 외곽으로 조금만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점점 뭐 공기도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될 때는 사실은 조금씩 부동산을 하향 조정해서 외곽 쪽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포션을 동산하고 자기 가진 현금 포션을 한 5대5 정도까지는 이제는 준비만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제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1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이에 시간을 두고 본인의 현금 포션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부동산 포션을 줄이고 주식을 늘리는, 주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금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채무 포트폴리오를 이동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뭐 DLS, 뭐 DLF, 최근에 그런 뭐 파생상품 관련 상품이 많죠. 증권회사나 은행 가시면 굉장히 그런 파생상품 많은 것도 많은 권유를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퇴직에서는 가능하면 파생상품이 들어가는 용어 쪽에는 투자를 굉장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생상품이란 이런 거는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을 상정해서 만든 상품인데, 설마 1년, 2년 만에 일어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한 쪽이 당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그 금융회사에 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 그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큰 데미지, IMF가 있었고요. 2008년에 그 유로 금융 사태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등등 돼서 한 10년 언저리 주기로 굉장히 그런 큰 폭의 변동폭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혼나는 게 그런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포션에 있어서는 채권이나 예금, 국공채 등으로 포션을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금 자산에, 전 현금 자산에 주식이나 펀드 상품을 30% 이내만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남은 70%는 뭐냐? 원금 보존이 되는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재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채권이나 그 예금 같이 별로 금리, 저금리 시대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과거에 우리가 일례로 보면 전체적으로 10년, 20년을 보면 사실 꾸준하게 매년 금리를 혹은 채권 같으면 그 채권의 그 쿠폰을 또박또박 따먹는 게 그렇게 작은 수익률도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 채권이나 금리, 예금 쪽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을 30% 이하로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포션, 채권, 예금을 한 70%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시간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부자라 그랬잖아요. 은퇴자들은 무슨 부자요? 예, 시간 부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퇴직자의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갈 데가 없어. 아니면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도 스스로 갈 데를 만들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퇴직자가 되면, 옛날에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직장에 있고 할 때는 내가 리더고 상사고 하면 소위 말해서 밥값 내는 것도 그 리더고 상사고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더더욱이 밥을 사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만, 퇴직하게 되면 똑같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퇴직한 것도, 우리 과장님 퇴직한 것도 퇴직하면 똑같은 그런 계급이 똑같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밥값을 하더라도 이제는 n분의 1 문화, 그죠? 같이 객출해서 돈 조금씩 내서 같이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부르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우리가 퇴직자이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런 포트폴리오 세우기보다는 일주일간의 포트폴리오만 세워두시면 일주일이 4번 되면 한 달이죠. 그게 12번 되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나갈 때를 만들어서 외출처를 만들어서 외출을 해서, 외출을 하면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러 가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운동도 해야 되면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게 피지컬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아집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간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업이 지금 작가로 되어 있으니까 본업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작가가 본업이니까 매주 월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은 글쓰기 작업을 합니다. 단순하게 글쓰기 작업을, 라이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글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읽은 좋은 문구 같은 거를 좀 별도의 필사를 해둬서 새겨둔다든지 하는 그런 본업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업이 없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본업에 가까운 것을 본업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월요일에 하시면 좋습니다. 자, 화요일은 저는 나름대로 의학 공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중국어, 주민센터에 있는 중국어 학교에 가서 한 2시간 공부를 합니다. 2시간 공부를 하면 어렵죠. 그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오후에는 약간의 복습도 좀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또 오후에 1시간 정도 복습만 하더라도 하루의 포트폴리오가 훌륭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또 바쁩니다. 주중이고 해서 오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많이 가사도 모르고 많이 흥얼흥얼 했던 그런 팝송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팝송 스쿨에 다니고 계시는 분도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동네 주민분들이세요. 또 오후에는 지금 제가 가끔 또 강의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임원으로 있으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해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를 그냥 저는 가서 자료를 보고 발표만 하면 됐는데, 이 또 직접 만들기는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이게 진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좀 배워보니까 오늘 같은 파워포인트 정도는 겨우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잘 좀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요일은 또 제가 또 대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조그만 회사에 사회이사 등을 하고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작가란 직업이 있기 때문에 미팅을 한다든가
접견을 한다든가 하는 날은 가능하면 목요일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미팅이나 접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 대치를 하죠. 금요일은 그야말로 여러분들도 제가 직장인은 아니지만 직장인의 마음으로 드디어 내일 주말이구나 하면서 체육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뭐 테니스도 많이 치고 또 자전거도 타고 가끔 골프도 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체육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대부분의 주말에 그런 체육 활동을 했었고 이제는 평일날 체육을 하면 굉장히 오고 가는 교통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구장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평일 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을 잡기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스포츠데이 체육의 날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직장인 아닌 사람이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그런 가족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제 이제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밖에만 다니지 말고 좀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의 체력을 아마 걱정해서 그렇겠죠. 그 사실은 또 매일 또 쉬고 집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능하면 평일내는 외부에서 공부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본업 관련된 얘기든지를 해서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주말에는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나름 또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주간 시간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 재미를 이제 좀 보면서 해야지만 나름 또 우리가 계속 오래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봉사를 말씀드렸지만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사명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그런 책임감 등등도 있고 해서 뭐 좀 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보시면 제일 기본형이 있고 약간의 또 공부하는 형이 있고 또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 봉사활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체육, 음악, 미술 그랬죠. 이 취미의 기본입니다.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나는 근데 체육도 관심이 없어, 음악도 관심이 없어, 미술도 관심이 없어 라는 분들은 상당히 이 세상을 재미없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육은 무슨 특정한 아주 고급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단순하게 워킹, 트레킹, 산행 또 다 체육 활동이고 또 재밌는 활동입니다. 또 음악도 우리가 직접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 감상도 있죠. 그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뭐 수채화든지 나머지 뭐 유화든지 더더욱이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든지는 쉽지 않지만 즐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술관이나 최근에 여기저기 뭐 그런 미술 관람도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체육, 음악, 미술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 내지 두 개는 반드시 좀 일주일의 포트폴리오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없으면 개발이라도 해서 하나 일주일 시간에 넣어뒀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기본형뿐만 아니라 약간의 공부형도 있습니다. 좀 머리를 좀 쓰고,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죠. 퇴직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영어든지 뭐 중국어, 일본어 혹은 뭐 이탈리아어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역사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또 그 과거의 그 철학책, 옛날에 보던 철학책, 또 무슨 불경 공부, 또 성경 공부 등등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SNS나 IT 관련 공부. 최근에 그 챗 GPT가 나오고 해서
이 챗 GPT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떤 줌 포럼방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자들이 굉장히 챗 GPT가 뭔지 도대체 맨날 TV에서나 뉴스에서 챗 GPT가 나오는데 뭔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런 줌 포럼에 참가해서 그 공부를 한 열의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만큼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좀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지막으로 또 봉사는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순수한 봉사활동. 아무런 대가 없이 신앙심으로 나의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봉사활동. 또 아주 좋은 그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형 중에는 또 약간의 봉사를 하면서 조그만 또 보답을 받는, 보상을 받는 보람형 봉사형 활동도 제법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6월, 7월 정도 되면 그 현충일 뭐 등등도 되고 하면 우리 그 동작구,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서는 그 묘비 닦는 그런 또 아르바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평소에 한번 하고 싶은데 약간 보람도 있고 약간의 또 그 보상도 해주는 그런 순수한 봉사 활동 중에도 보람 있는 그런 활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형도 말씀드리고 공부형도 말씀드리고 봉사형도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하느냐? 아니죠. 일주일에 5일이 있지 않습니까? 5일. 5일 있으면 사실은 기본형 한두 개, 봉사형 한두 개, 혹은 한 개, 공부형도 한두 개,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일주일 시간을 여러분들 잘 재밌고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취미도 없고 아무런 체육, 음악, 미술도 관심이 없고 나는 봉사에도 관심이 없어. 나는 공부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게 하루 이틀 살고 말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재미있게 살기는 억울하죠. 억울하시면 이 재미의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노킹을 하시고 발을 들여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라도 보시면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죠. 지금까지는 직장 다니느라 혹은 뭐 부양하느라 잘 못했는데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30년 정도 잘 해왔던 거. 그런데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해야 되는 것. 그 누구라도 잘하고 싶은 것은 뭐 저는 이제 저를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잘하고 싶은 건 저도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재능 기부, 제가 알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또 가지고 있던 나름 또 몸으로 때울 수 있더라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능 기부를 조금씩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럼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죠, 가야 되죠.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가서 배울 때는 내가 초심자의 마음으로 잘 모르는 심정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서 배우게 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뭐가 잘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마음 잘하고 싶은 것을 직접 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뭘까? 옛날에 젊었을 때 뭘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 그래 좀 잘하고 싶겠죠.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몇몇 개는. 지금 잘하는 건 제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도 잘 활용을 하고 또 건강에도 좋은, 저는 지금도 한강변에서 자전거도 제법 탑니다. 한번 타게 되면 뭐 50km, 또 많이 타게 되면 한 7, 80km까지도 그렇게 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테니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스포츠 중에 뭐 저는 또 당구도 많이 쳤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좀 잘 해왔다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뭐 잘 하는 거니까 틈틈이 짬짬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하는 것은 자기 시간에 한 30% 정도 들여서 하고 잘 하고 싶은 것은 배워야 되죠.
30% 시간을 또 잘 하고 싶은 것에 또 투자를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업이 있든 없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업이 작가라고 그래서 본업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과거에는 본업 같으면 잘 해야 되는 그 본업에 대해서 제가 80, 90% 올인을 했겠지만 지금은 한 30% 정도만 본업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글 쓰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출판 관련 사람들하고 정기 미팅도 해야 되고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뭔지 이 자체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타임이 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제목을 약간 좀 당돌하게 주사파가 되지 말기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사파는 주 4번 이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퇴직자가 되면 친구들하고도 뭐 직장 생활 오래 하느라 좀 서먹했던 관계도 있고 해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종목만 반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들로 산으로 다니는 거 많죠. 매일같이 산에 가서 매일같이 트레킹 다니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 4일 5일을 산에 나가고 혹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무슨 큰 학자 될 것도 아닌데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혹은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동영상 서비스 보는 게 많죠. 그런 뭐 땡튜브나 그죠? 뭐 땡플렉스 뭐 등등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된 인물들하고만 또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오래 지속이 되면 약간의 대인 기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종목, 이렇게 주사파가 되게 되면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약간 외톨이를 자청하는 길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파를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종목대로 월요일은 도서관 가고 화요일은 등산 가고 수요일은 무슨 동영상 서비스를 보고 그죠? 뭐 목요일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요렇게만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하는 일 자체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부류도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퇴직자가 되니까 약간은 또 자신감의 결여로 지금 나홀로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현역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장 관련 사람도 만나야 되고 외부 손님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 있는 상사든지 또 직원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류를 가지고 왔는데 나홀로파가 되게 되면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이건 또 여러 명도 아닙니다. 혼자서 도서관만 다니고 혼자서 산으로 들로만 다니고 이것도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한 리스크는 뭐 뻔하죠. 뭐 저희들 지인들 중에서도 30수년을 다니던 산, 뭐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있는데 그 산에 30몇 년을 다니던 산을 매주 주말에 그렇게 갔었는데 퇴직해서 가려니까 매주 일주일에 주사파가 돼서 4번, 5번 가려니까 힘들죠.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길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사람이 안 다니는 길, 도를 통해서 약간 위험한 길을 하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축축한 이끼에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를 입었습니다. 뭐 다행히 목숨까지는 큰 상처는 아니지만 밑에 떨어져서 혼자서 갔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지역에서 아주 고생을 해서 이 회복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게 되면 마음 편한 건 있습니다. 약속 안 해도 되고 자기 페이스, 마이 페이스,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서 그렇게 가게 되면 뭐 그런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리스크도 많이 따릅니다. 이런 피지컬한 그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멘탈하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의 대인 기피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지만 해소가 됩니다. 근데 혼자 다니면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약간의 또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홀로 파도 우리가 퇴직자들은 극히 지양해야 될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가 들고 은퇴자가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꼰대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연령대가 됐습니다. 꼰대는 뭔지는 아시죠? 간단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머리에 속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꼰대가 아닌데 이 지식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배운 지식 혹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꼰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세대 간의 그런 좀 갈등도 많고 해서 꼰대, 우리가 조금 젊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혹은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꼰대 이야기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첫째 듣지도 안 하고 아니면 또 반발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레 겁이 나서 사회적으로도 내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약자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스스로 꼰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좀 자신감이 결여되는 바람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런 퇴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른의 책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지혜를 후배든지 동생이든지 주위에, 그죠? 물론 뭐 나이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후배들한테 일단 전수할 그런 책임은 우리 같은 은퇴자들, 특히 전문직 은퇴자들은 어른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도 보시면 또 의외로 본인들의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땡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TV에서 강의하는 걸 본다든지 등등을 위해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 같은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좀 받아들이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 스스로 자기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꼰대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혜, 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지 꼰대 소리 안 들을까요? 바로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거꾸로 우리도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책을 본다든지 그죠? 안에서 TV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해서 그런 트렌드에서도 좀 익숙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도 꼰대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패턴을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역시 그 일본에서 제가 유학도 했었고 주재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퇴직 후 패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빨리 그 노령화가 됐죠. 그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에도 퇴직하고 황혼이혼 아니면 퇴직하고 퇴직금 반 날라서 황혼이혼 아니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자기가 근무하던 은행 앞에서 어깨 뚫을 두르고 안내하는 그런 사소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일본의 W대회를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동창생들도 보면 한국에 있는 쟤들 동년배는 동창생들이 소위 말해서 100% 백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동창생들은 100% 백수는 전무합니다. 왜냐? 조그만 일, 뭐 스몰 잡, 조그만 일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허술한 일 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해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앞으로 많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하고 재미하고 상관관계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안 노는 게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안 들고 젊게 사시려면 노셔야 됩니다. 놀려면 또 재미있게 보람있게 노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 생활 커뮤니티, 가족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여태까지 직장을 벗어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놀아야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패턴 중에 여러분들 외톨이 과집중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람형, 재능기부형
이 최고의 그런 패턴입니다.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보남행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지원 동기서 등등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그죠? 낙킹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재미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년 지나서 신청년 지금부터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임 나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꺾이지 않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현역 마인드라기보다는 퇴직을 했지만 내가 아직도 사회에 조금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바이오리듬을 잘 유지를 해서 건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박 쪽박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재무, 커뮤니티가 제일 큰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은퇴한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제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커뮤니티, 세 번째 말씀드린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건강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재무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은퇴 후에 우리 어떤 포트폴리오를 하면 우리가 일생 남은 그런 생활에서 슬기롭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